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제 이전 동영상인 귀지를 알려드립나에 아직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귀지를 어떻게 파내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 진료하면서 귀 내시경으로 고막 상태를 진찰할 때 귀지가 잔뜩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귀지가 많은 분들은 제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른쪽 귀지가 왼쪽 귀지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중이환기관 삽입술을 위해서 수술장에서 우선 웨이도의 귀지를 깨끗하게 제거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 귀지가 오히려 예전보다 많아진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 논문이 없어서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긴 뭐한데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오른쪽 귀를 왼쪽 귀보다 더 자주 그리고 잘 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웨이도의 피부가 자극을 받고 미세한 찰과상 때문에 염증 반응과 분비물이 나오고 그 결과 귀지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술하면서 귀지를 열심히 제거할 때 역시 웨이도에 자극을 주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가급적 귀지는 파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적당한 귀지가 귀에 있는 것이 오히려 귀 건강에 좋은지는 제 예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어머니가 귀지를 파주실 때 스르르 잠이 든 적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른이 되어서도 귀지를 후빌 때 간지러우면서도 뭔가 짜릿한 느낌에 습관처럼 면봉으로 귀를 후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귀지를 후비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귀의 웨이도에는 겨드랑이나 유두에 많이 존재하는 아포크린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귀를 후비면 성감되기도 한 아포크린샘이 자극되어서 간지럼과 쾌락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웨이도의 피부에는 무려 4종류의 감각신경이 위치합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오른쪽 귀 고막인데 앞쪽은 5번 신경, 아래쪽은 10번 신경, 뒤쪽은 제3경추신경, 그리고 위쪽은 7번 신경입니다. 간혹 귀를 후비거나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제거할 때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난처하신 적이 있으셨죠? 아래의 10번 신경은 미주신경으로 귀, 혀, 인두, 후두에 분포해서 특히 인두, 후두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웨이도로 후빌 때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기침을 하게 되면 머리를 움직이게 되죠. 이때 귓구멍에 귀이개로 들어있으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간혹 귀지를 파는데 옆에서 아이가 팔꿈치를 툭 치거나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고막이 손상되어 외래를 방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한 경우 수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 귀지를 파고 싶으시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심스럽게 파십시오. 저는 사우나, 목욕탕, 수영장 등의 큐팁이라고 불리는 면봉이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샤워나 사우나 후에 귀에 물기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으면 면봉으로 귀의 입구만 살짝 습기를 제거하면 되는데 아직도 면봉으로 귓구멍을 후비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부터 귀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을 보여드리고 왜 귀지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제거하고 관리받으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을 5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면봉, 귀이개, 베요넷 포셉스, 픽, 그리고 엘리게이터 포셉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면봉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봉은 좀 더 작긴 하죠. 다음은 일반적인 귀이개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서 기념으로 사왔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하네요. 다음은 베요넷 포셉이라고 부르는 집게입니다. 진료할 때 약간 큰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라고 하는 약간 끝이 구부러진 기구입니다. 귀지를 걸고 끌어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악어입처럼 생겼다고 엘리게이터 포셉으로 불리는 귀 전용 기구입니다. 아까 베요넷 포셉과 달리 끝의 부분만 열리고 닫혀서 좁고 긴 공간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귀지를 제거해 볼까요? 웨이도 모형의 점토로 귀지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각각의 도구들로 귀지를 제거해 볼까요? 먼저
면봉입니다. 면봉은 안에 있는 귀지를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파려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귀지를 고막 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고막 가까운 쪽의 피부는 바로 밑에 웨이도 뼈가 위치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서 뼈에 염증이 생기면 치명적인 악성 웨이도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귀이개입니다. 웨이도 입구의 귀지는 비교적 쉽게 제거하지만 안쪽의 귀지는 제대로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잘못하면 면봉처럼 귀지를 오히려 더 안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이개는 귓구멍 겉에 귀지를 주로 제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게입니다. 웨이도 입구 부분의 귀지는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집게 역시 크기 때문에 귓구멍 깊숙이 닿을 수는 없고, 집게를 사용하더라도 이비인후과 의사가 현미경, 내시경 등으로 직접 보면서 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은 끝이 약간 구부러진 픽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픽은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특히 더욱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픽을 갈고리처럼 귀지에 걸고 밖으로 끌어당겨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어입처럼 생긴 엘리게이터 폴셉입니다. 가늘고 길기 때문에 귓구멍 깊숙이 집어넣어서 귀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현미경, 내시경 등을 보면서 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밖에 진료기기의 흡입 튜브를 이용해서 지저분한 작은 귀지들을 빨아들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면봉과 귀이개만으론 고막 근처의 귀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귀 건강을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댁에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귀지 제거 및 관리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아마존을 검색해보니 귓구멍에 귀지를 녹이는 용액을 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이를 세척하는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왁스처럼 끈적끈적한 귀지를 가진 분들은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고막에 구멍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귀지 제거 후에도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헤어 드라이기 등으로 바람을 좀 넣어서 말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귀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